배 대표님, 예. 한동훈 대표라든가 윤석열 대통령도 현재의 상황이 매우 위기다. 이런 것에 대한 인식을 같이 한 것 아닌가 하는 게 바로 이 그동안 아주 갈등을 빚었고 모든 국민들의 근심거리인 의정 갈등이죠.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해서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대표가 손을 잡은 게 아닌가 하는 그 증거가 지금 바로 이 여야 의정 협의체 구성에 합의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럼요. 그리고 지난 8월 네네. 29일 예. 윤석열 대통령이 국정브리핑 기자회견 자리에서 의대 정원은 마무리됐다. 예. 이렇게 선언했는데 9일 만에 제로 베이스에서 논의할 수 있다로 이렇게 그렇죠. 선회한 것 아닌가. 아니, 얼마든지 그렇게 해야죠. 지금 공멸유기 아닙니까? 공멸유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무슨 지지율에 도움이 되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의료계하고 문제가 풀리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그런 결정을 내린다고 해서 윤석열 대통령의 의료개혁이 후퇴하는 것도 아닙니다. 예. 그래서 얼마든지 저는 이걸 통해서 더 힘을 얻는 거예요. 아, 그래, 대통령 잘한다. 그래도 또 여야 정 이렇게 의료 협의기구가 만들어진 거 너무 잘 됐다고 국민들이 평가하지 나쁘게 생각할 사람 아무도 없어요. 저는 오히려 여기서 성과를 거둬내면 치율 올라갑니다 또. 예. 그러니까 이번 갤럽 조사에서도 윤석열 대통령의 긍정평가가 23%로 지난주하고 같아요. 예. 부정평가는 67%로 1%가 올랐는데 이 부정평가 이유 중에 지난번에는 경제민생 물가가 1위였는데 그렇습니다. 이번에는 의대 정원 확대가 17%로 가장 1%. 높죠. 지난주에도 그 전주에 이 의대 정원 확대가 부정평가 2%에서 8%로 6%나 올랐다. 이번에는 17% 1위로 갔습니다. 껑충껑충 뛰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 의정 갈등 문제에 대한 국민들의 불안감이 엄청나게 크다는 그러니까요. 거. 그것 때문에 지금 민심이 완전히 돌아섰다는 예. 것을 아주 이 여론조사가 보여주고 있지 않습니까? 아니 이런 말씀 안 드리려고 그랬는데 아니 우리가 무슨 국정 운영을 하는 것 같아요. 고영신 TV가. 왜냐하면 지난번에 우리 고 박사님 뭐라 그랬습니까? 윤석열 대통령이 추석 명절 전에 병원장들이나 의무부총장 만날 필요 있다고 했는데 병원을 직접 방문을 했어요. 예, 맞아요. 병원 방문하고 나서 이런 결론이 나오는 겁니다. 병원에 딱 가보면 알아요. 그때 국정 브리핑 때는 응급실 잘 돌아가니 무슨 문제가 있냐. 기자들이 한번 가보세요. 그랬지 않습니까? 그런데 응급실 뺑뺑이라는 것이 완전히 그냥 뭐 일상화 돼가지고 조선대 거기는 자기 학생이 조선대 그렇죠. 대학생이 그 병원에서 100m 정도 떨어져 있는데 병원에서 조선대라는 게 호남에서는 거의 1, 2번째 가는 큰 병원 아니에요. 그럼요. 그걸 치료를 못 해갖고 전남대 병원으로 갔는데 지금도 의식불명 상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바로 거기 갔으면 치료를 했을 거 그렇죠. 아닙니까? 그래서 그때 나왔던 이야기가 대통령님도 응급실 가보세요. 그래서 이제 가본 거예요. 우리가 가보라고 했지 가서 않습니까? 윤석열 대통령도 심각성을 안 거예요. 그래서 그냥, 1급 비서관들 전부 17개 광역 큰 병원에 가갖고 실태를 파악하라. 지금 이렇게 지시가 내린 거야. 그거 우리가 한 이야기 아닙니까? 방송에서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그거 해라. 딱 하고 나니까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러면 박민수 차관이 지금 의료계에서는 공적이 돼 있고 그 사람의 좀 과한 발언 밀어붙인다, 뭐 이런 거죠. 이번에도 실언을 많이 했지 않습니까? 아니 전화 걸 수 있는 사람이 병원에 그런 사람은 다 경증이 나오고 무슨 열나고 피 흘리고 이런 것들은 다 경증이니까 종합병원 응급실 가지 마세요 했는데 그걸 말이라고 합니까? 그런 말을 해서는 안 되고요. 네. 본인이 이제 뭐 사과는 했더라고요. 아프면요. 아니 그러면 정작 중증인지 경증인지 어떻게 그럼요. 알 것이며 그럼요. 사실은 별것 아닌 것도 가서 보면은 그럼요. 중증으로 나오는 경우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거듭 말씀드립니다만 하고 싶은 말이 100마디면 50마디만 하세요. 제가 늘 우리 방송 들으면 사고 날 일이 없습니다. 100마디를 하고 싶더라도 50마디만 하세요. 네. 아무튼 이번에 한동훈 대표가 사실은 용산과의 갈등을 무릅쓰고 그렇죠. 의료 대란 문제에 팔을 걷어붙이고 나섰지 않습니까? 잘한 거예요. 예. 네. 그리고 이번에는 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과도 사전에 조율을 좀 하고 해가지고 여야 의정 이 협의체를 만들어냈어요. 한동훈 대표가 상당히 역할을 한 것 아닌가. 장상윤 수석이 상당히 또
기획도 좋고 좋아요. 교육부 차관인가 했나요? 예. 장상준 수석이 앞으로도 많은 역할을 하지 않을까 싶어요. 수석인가요? 우리 예. 장상준. 네. 예, 사회수석입니다. 사회수석. 이 담당 수석. 잘해요. 이 장상준 수석이 일을 잘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추석 앞두고 이 의료 대란 문제가 해결되지 않아갖고 만약에 추석에 그때야말로 정말 의료 공백기 그렇지 그렇죠. 않아도 공백에다 아주 공공백기가 되지 않습니까? 여기서 무슨 일이 생겼다고 하면 완전히 뒤집어질 가능성이 큰일 크기 나죠. 때문에 한동훈 대표가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것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도 한 발 물러선 거죠. 그렇죠. 그동안 그렇게 완강했던 대통령도 결국 한동훈의 중재안이랄까 조정안 이걸 받아들인 거 아닙니까? 아니, 잘한 거예요. 중요한 거는 한동훈 대표의 의견이라서가 아니라 계속 그렇게 해야 된다고 거듭 예. 이야기해서 그러니까 의료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도 유권자입니다. 그리고 그들도 또 의사들의 성향은 또 더군다나 윤석열 정부나 또 집권 여당의 또 지지 기반이 될 수도 있는 그런 또 성향들이에요. 그만큼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나가느냐 그 역할을 잘해야 되는 것이죠. 특히 이 지지율이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공이 20%대로 떨어져 버린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MBS 여론조사 맞습니다. 보면은 예. 국민의힘 지지율이 27%예요. 예, 똑같아요. 예. 대통령도 27%. 똑같아요. 갤럽에서는 대통령 지지율은 23%. 23%. 이런 상황을 그대로 방치할 수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정치라는 것은 국민의 여론을 먹고 사는 거 아닙니까? 예. 특히 이 갤럽 여론조사를 보니까 정부 대응이 잘못됐다가 3월 달에 49%대 9월 달 지금 조사에서는 64%로 늘어났습니다. 진료 차질이 걱정된다도 79%, 80% 국민들이 다 걱정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맞습니다. 그런데도 이 정부 당국은 아무 문제 없다. 충분히 관리가 가능하다. 이런 얘기를 해왔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게 중요한. 그러면은 저는 최소한도 그런 지금까지 이 의정 이런 대란을 수습하지 못한 정부의 책임자는 당연히 그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봅니다. 여당에서도 그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예. 보건복지부 장차관을 갈아서 그 사람들이 새 판을 가지고 새로운 사람들이 나와갖고 의료계하고 협상도 해야 뭔가 돌파구가 생기는 거 아닙니까? 옛날 사람 그대로 있는데 아무리 무슨 기구 만들고 협의 아니라 협의 할아버지를 만든다고 해결이 되겠습니까? 그렇죠. 실제로 또 새로 의료개혁이나 또 윤석열 정부 후반기로 생각한다면 또 교체 시기도 됐어요. 예. 그런 걸 떠나서도 그런 점에서 대통령의 국정이 잘 되기 위해서 또 조직 개편이라든지 또 부분 개각이라든지 이건 얼마든지 필요한 거 아니겠습니까? 이전에 대통령들도 정말 조각에 가까울 정도의 그런 개각을 한 적도 참 많습니다. 예. 국면 전환을 위해서 지금 그게 필요하다라는 것을 이제 고영심 박사께서도 말씀을 하시는 거고 저는 그게 필요하다라는데 전적으로 공감을 합니다. 특히 대통령실이나 친윤들은 대통령의 인사권은 고유 인사권인데 거기에 간섭하고 거기에 말을 하지 말라 이런 얘기를 하는데 그러면 대통령의 인사가 지금까지 지금 평가를 잘 받고 있습니까? 그렇지 못하죠. 그렇지 않지 않습니까? 네. 보건복지부 장관이나 차관을 바꾼다고 해서 그게 대통령의 무슨 권위라든가 자존심을 상하는 일은 절대 그렇지 아니거든요. 않습니다. 근데 지금 용산에서 하는 태도를 보면은 이걸 바꾸는 것은 우리가 물러서는 것이다. 베끼드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예, 근데 예. 국민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지 않습니까? 어쨌든 이번에 여야 의정협의체 이렇게 구성에 합의가 되고 그러다 보니까 민주당도 즉각적으로 참여하겠다고 그렇죠. 나선 것 아닙니까? 아니 물론 민주당도 예. 민주당이라고 해서 지금 그 의정 갈등 또 의료 이 개혁을 위해서 해결해야 될 부분에 또 당연히 동참을 해야죠. 왜냐하면 문재인 정부에서도 의사 숫자 늘려야 된다고 하지 않았나요? 의대 정원 늘려야 된다고 했기 때문에 은근슬쩍 의료계와 정부가 지금 갈등을 빚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마치 반사 이익을 얻기 위해서 목소리를 낮추고 숨어 있고 이런 건 민주당으로서도 해서는 안 될 행동이고 더 적극적으로 참여해서 중재할 건 또 중재하고 예. 오히려 정부에게 힘을 실어줘야 될 것은 또 야당이지만 더 힘을 실어줄 필요도 있는 거예요. 이재명 대표도
4월달 영수회담 때 의사증문에 합의하고 적극적으로 지원하겠다고 이 얘기를 했죠. 그러니까요. 예. 그러니까 민주당도 말씀하신 대로 적극적으로 좀 참여를 해가지고 이 의정 갈등 문제, 특히 의료 이 대란 문제에 대해 해결에 힘을 보태야 한다 그런 생각이 들고 지금 의료계에서는 아주 신중한 것 같아요. 정부에 대한 불신이 사라지지 않은 것 같습니다. 그런 불신을 해소할 수 있는 그런 조치들을 먼저 정부가 선제적으로 취해야지 않겠느냐. 그럼요. 특히 그 가운데서도 박민수 차관에 대해서는 의료계에서는 두 번 다시 당신하고는 얼굴도 보기 싫다 그런 거 아닙니까? 엄청난 갈등이 되고 있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한 불신을 해소시켜 주면은 의료계도 이번의 경우는 한동훈 또 대표가 나서서 자기들의 의사도 많이 들었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지난번에 전공의 대표도 만나서 의견도 듣고 또 이뇨한 의원을 통해서 의료계의 많은 의견을 수렴해 가지고 이렇게 돌파구를 마련하려고 노력하기 때문에 이런 노력에 의료계도 좀 같이 동참을 해야죠. 동참을 해주는 게 좋지 않겠나. 다 같이 동참해야죠. 한발 그러니까 국민과 환자와 또 환자 가족을 생각한다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인식에 또 다 동참을 해야 되는 거죠. 어쨌든 당정이 예. 공멸위기에 이런 처한 상황에서 반전 카드를 마련한 것 이것은 좀 잘 된 것 아닌가. 그럼요. 정말 그렇게 다행이다. 해야죠. 그런 다행이다. 생각이 듭니다. 잘했다.